자, 오늘은 확통 마지막 강의입니다. 통계적 추정이죠. 자, 좁은데. 자, 가봅시다. 통계는 앞선 단원을 잘 했으면 알겠지만 통계는 진짜 내용이 별거 없어요. 대신에 말이 중요해, 말이. 강의에서 얘기했었나 모르겠는데 통계는 수학인데 통계학과는 문과 모집 단위에서 뽑는 학교들이 있어요. 높은 학교로 갈수록 주로 그럴 거고 낮은 학교는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제 통계라는 계산 자체는 요즘 다 프로그래밍화가 돼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을지, 어떤 요소들을 섞어서 통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가 좋을지, 그런 거가 중요한 거라, 약간 딴 얘기지만, 그래서 통계 파트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너무 공식은 정확하게 외우되 문제를 이해하려고 그래야지, 이 공식 그때 이렇게 썼었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지막 단원 강의를 시작할게요. 밖에는 진눈깨비가 난리네요. 올해 첫 눈이라고, 이번 겨울에 첫 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눈이 되다가 비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친 것 같기도 하고, 날씨가 너무 춥네요. 갑시다. 자, 모집단. 용어 정리, 용어 정리. 모집단은, 음, 조사 대상을 포함하는 전체 집단이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표본이라는 거는 어, 조사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통계라는 게 우리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이제 왜 저렇게 구별을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겠지만 물론 너희들은 아무 생각 없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자면 음, 제일 이제 단편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대통령 선거 같은 거죠. 어, 항상 각 방송사마다 출구조사라 그래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의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번 당선은 누구가 유력합니다. 이런 방송들을 한단 말이야. 그쵸? 한 번쯤 다들 봤을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됐으니까. 그러면 그 결과들은 어떻게 얻는가? 물론 나중에 개표가 다 끝나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집단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표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시간적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조사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는 표본을 선택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표본을 조사한 걸 바탕으로 전체 집단이 아마 이런 식으로 이런 결과를 얻어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7단원의 내용이 통계적 추정입니다.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조사하는 거예요. 전체는 모집단이 되는 거고, 자, 전수조사라는 게 바로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개표입니다. 개표. 모든 표를 다 뜯어가지고 거기서 결과를 내는 거. 모집단을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예요. 근데 힘들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표본 조사를 하는 겁니다.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출구조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표본 조사, 표본 집단 조사. 그 다음에 임의 추출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임의 추출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말로 보건 추출이라고도 합니다. 조사 대상 표본 선정에 있어서 표본 선택 방법인데 표본 선택 방법이에요. 표본 선택 방법. 이해를 시켜주자면은 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센수하게 나와 있는 설명대로 보면 좀 그렇고, 그냥 어, 선택된 선택했던 표본을 또 고를 수 있음. 표본을 또 골라도 됨.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줄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땡땡 여고에 가서 교문 앞에서 학생들의 어떤 건강 관리를 위해서 건강 지수를 평가하기 위해서 체중계를 놓고 체중 조사를 하고 있어요. 자, 여고에서 웬 외부인이 와가지고 체중계를 놓고 잠깐 올라가 봐 달라고 조사 좀 하고 싶다고 그러면 가뜩이나 조금 옷도 최대한 가볍게 입고 있을 때 올라가야 적게 나올 텐데 하굣길에 요즘 날씨 추워서 옷도 두껍게 입고 다니는데 누가 올라가 주겠어요 여기를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는 표본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동의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근데 첫날 해봤더니 한 1000명이 하교하는데 10명이 해줬어. 안 되는데. 난 그래도 한 300명은 조사하고 싶었는데, 내가 원하는 건 한 300명 정도인데, 10명밖에 안 올라와 줬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다음날도 해야 되겠죠? 다음날 또 조사를 하려고 교문 앞에 서 있는데, 이제 나오는 학생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부탁을 하는데, 누가 그러는 거야? 저 어제 했는데요. 어, 저 어제 했는데요? 라고 했어. 선택했던 표본이 나타났어. 그런데 저는 어차피 임의 추출을 가지고 보건 추출의 방법으로 임의 추출 방법으로 표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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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라가도 돼. 어차피 난 지금 임의 추출이라는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저번에 한번 선택된 표본이다 하더라도 또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임의 추출이라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이 여고의 평균 체중을 추정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통계적 추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냅두고 요 아래 있는 건 좀 냅두고 위에는 용어를 좀 지운 다음에 야, 용어 진짜 중요해요. 수업 시간에 용어 대답 못하면은 진짜 나 확 그냥 돌아버릴 거야, 그냥. 수학은 문제만 푸는 게 아닙니다. 용어 정리 착실히 해가면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모평균과 표본평균. 계속 용어 정리입니다. 모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에요. 표본평균은 내가 얻은 표본의 평균입니다. 말 그대로죠. 자,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요걸 조사를 다 했는데 표본 평균이 56이 나왔어. 56kg이 나왔어. 그럼 내가 얻은 표본 평균은 56kg입니다. g이 아니죠. 뭐 솜털이네 이거 그치? 이거를 우리는 x 아 아니야. 이렇게 하자. 조금 이렇게 합시다. 다르게 합시다. 다르게. 자, 이제 이미 주시는 내용은 있고 지금 이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 자, 첫날 10명을 조사했더니 그 몸무게가 56kg가 나왔다. 그러면 나는 1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평균을 내서 56kg을 얻은 거죠.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이고 기호로는 x바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 x가 학생의 체중일 때 확률 변수 x가 학생의 체중일 때 10명을 대상으로 얻은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쓰고 그래는 56kg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고가 1년에 한 번씩 신체 검사 하잖아. 평균이 57kg이 나왔어. 그 1년에 한 번 신체 검사로 모든 애들을 전수 조사 하잖아요. 전수 조사. 그랬더니 57kg가 나왔으면은 이 모집단의 평균은
이 x가 되는 거고요. 얘가 57kg가 되는 거야. 그리고 다른 말로 소문자 m으로도 쓴다고 했죠. 앞 단어에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 표본 평균이라는 x바라는 놈에 대한 성질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질. 얘는 지금 10인의 평균 무게란 말이야. 근데 내가 다음날 또 10명을 조사해. 300명 채우려고. 다음날 10명을 또 했어. 이 10명은 어떨까? 이 10명도 56kg가 나올까요? 어때요? 다르죠. 56kg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소수점 한 자리까지 뗀다는 걸 떼도 하필이면 어떤 날은 조금 건장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둘째 날에 표본 평균은 막 7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여고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 그것도 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쵸? 그래서 이 x 바라는 게 표본 평균이라고 읽지만 일종의 변수예요. 변수. 내가 조사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는 변수.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을 일단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비슷한 말들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연계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모 분산, 표본 분산, 모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자, 모 분산이란 모집단의 분산입니다. 전수조사를 했을 때 얻어지는 값이에요. 표본 분산은 내가 그 10명 조사했던 값을 가리고 막 50, 51, 52, 53 졸라졸라해서 10개의 체중을 가지고 분산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분산을 구해낸 거야. 10명의 분산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다음날 10명을 조사하면 또 다른 분산인 값이 나오겠지. 변하는 거예요. 모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우리가 시그마라고 쓰는 거예요.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표본 표준 편차는 S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씁니다. S라는 문자. 그래서 그냥 표본 분사에다 루트 씌운 거예요. 표본 분사는 S 제곱이 되겠지. 상대적인 정확도를 보자면 부정확함이 좀 있죠. 표본 분사이나 표본 표준 편차는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여기서 이 말을 왜 하는지 해당 문제가 있으면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고, 아니면은 문제 풀다가 또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문제가 없어도 저런 말을 왜 하고 있는지. 네, 일단 이 정도 하고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기 써 있는 공식들은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자, 이제 뭐냐면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선생님이 아까 뭐 체중을 잰다고 했잖아. X바라는 거. 근데 얘는 잴 때마다 다르게 나온다 그랬죠. 뭐 X바 1, 뭐 X바 2, 쭉쭉쭉. X바 K, 쭉쭉쭉. X바 N. 자, 이 분포를 다 조사해서 1 나오겠지. X바 I일 때의 확률이 P1, P2, 졸졸졸 PK, 졸졸졸 PN.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분포가 나올 수 있어. 왜? 왜? X바가 변수기 때문에. 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는 변수니까.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X1, X바1, P1, X바2, P2 이렇게 세로를 곱해서 좌자자자자 해서 좌자자자 더하면은 X바의 평균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 X바가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그리고 뭐 분산 구하는 과정을 생략할게요.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분포를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값들이 존재해요. 근데 이게 모집단의 이 땡땡 여고의
평균 몸무게가 전교생 평균 몸무게가 mkg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조사해서 평균을 낸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습니다. 모집단의 평균값하고 똑같이 나와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내가 n명을 조사해서 n명의 표본으로 조사를 했을 때 n분의 시그마 값으로 나오고 당연히 n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 제곱이겠죠? n제곱분의 아니구나. 뭔 소리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오고 표준 편차가 분산은 이걸 제곱한 거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나옵니다. 자, 공식은 요거예요. 공식은 요거. 외우셔야 돼요. 이 공식은.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살을 더 뗄게요. 어차피 문제풀이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선생님이 이해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이해를 하면서 따라오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분포를 만든다라는 거는 나올 수 있는 모든 체중을 다 조사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분포가 만들어지겠죠. 전교생 1000명을 대상으로 10명씩 매일 무게를 재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매일 무게를 재는데 한 100일쯤에서 100개의 표본을 얻었어. 근데 뭐 보니까 내가 한 명을 더 그러니까 100분의겠지. 100개의 표본을 얻었으니까 100분의 얼마로 이렇게 딱 쓰여질 거란 말이야, 확률이. 이해되죠? 그리고 100개 동안 하면서 여기 써 있는 x 값이 뭐 50부터 51, 52 해가지고 70kg까지 딱이야. 그 이상은 없이 난 충분히 조사한 걸까? 아까도 말했지만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조사할 때마다 다르게 나온다 그랬어요. 다르게 나오는데 한 100일쯤 하니까 50에서 70kg 사이로밖에 안 나오고 더 안 나와. 그래서 이만하면 다 조사한 걸까? 어떻게 확신하죠? 자네들한테 물어볼게요. 100일 동안 조사했으면 충분히 한 거니까 다 조사한 걸까? X바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거를 정확하게 찾은 걸까? 하필이면 운동회 다음날 101번째 되는 날 한 번 더 조사했는데 애들이 운동회를 해가지고 49kg인 평균이 얻어졌어. 그걸 확률 다시 다 바꿔야 되죠. 얘가 나왔고 확률은 다 바뀌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 X바가 왜 우리 앞에서 이항분포 이거 표 만들 때 확률 분포 표 만들 때 X를 정확하게 다 써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강조를 그렇게 했는데 얘도 표를 만들 거면 X가 정확하게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 그 끝을 모르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이런 조사가 가능할까 안 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실생활에서 이런 조사가 가능할까 안 할까? 실생활에서는 이런 조사가 정말 힘듭니다. 안 하는 편이 낫겠죠.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 이런 조사 못한다 라는 것과 그래서 선생님 전 표본 평균의 평균이 왜 잠깐만 X바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이 왜 M이랑 똑같이 나오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왜 루트 n분의 시그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들어줄 만한 예는 따로 있어요. 그거는 한번 보여줄게요. 근데 아무튼 표본 평균의 분포는 실생활에서는 조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문제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주머니에 1, 2, 3, 3개의 공이 있을 때 공을 한 개 꺼내서 한 개의 공 꺼내서 나와 있는 눈의 수를 x라고 할 때 이 x의 분포를 살펴보면은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각각의 확률은 공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3분의 1이죠. 우린 이걸 가지고 평균을 찾으면은 2가 나올 거고요. 분산을 찾으면은 잠깐만 내가 와라 암산의 신 와라 3분의 2가 나와요. 너희들 알고 있는 거 하면 돼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면 돼요. 표준 편차는 당연히 여기다 루트 씌웠으니까 루트 3분의 2가 되겠지. 자, 이거를 표본 x바라는 걸 이용해서 해보자면은
두 개의 표본 두 개의 공을 꺼내요. 눈의 평균을. 눈이라고 하면 이상하다. 주사위도 아니고, 그지?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해볼게. 그렇다면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서 우리 복원 추출 혹은 임의 추출이라는 방법을 할 거예요. 자, 두 개를 꺼낸다는 건 한 번에 두 개를 꺼내는 게 아니라 복원 추출의 개념으로 가려면 하나를 꺼내서 확인하고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또 하나 꺼내는 거예요. 한 번에 두 개 꺼내면 똑같은 수에 1 고르고 1 고르고 할 수가 없지. 공이 한 개씩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복원 추출이라면은 공을 하나를 꺼내서 확인하고 또 집어넣고 다시 하나를 꺼내서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얻어진 두 수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건 1입니다. 그 다음은 1 꺼내고 2 꺼내면 평균 낸 게 1.5예요. 그 다음은 2고 그 다음 2.5예요. 그 다음은 3이고 각각의 확률을 채워줘야 되죠. 3 곱하기 3에서 분모가 다 9예요. 9. 9분의 1, 9분의 1, 2, 1, 2, 2, 1, 2, 3, 3, 2, 그리고 2 꼽을 때랑 1, 3, 3, 2 꼽을 때 있어서 1, 2, 3,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바탕으로 자네들이 정 궁금하면 해봐. 안 하겠지. 이걸 바탕으로 평균을 내면 2가 그대로 나오고요. 분산을 내면은 n분의 시그마라 그랬잖아. 두 개를 꺼냈기 때문에 분산이 3분의 1로 나오고 표준 편차가 루트 3분의 1로 나와요.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그 공식 평균은 그대로 나오는데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온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풀이 증명이에요. 자, 이렇게 일단 알아주시면 되겠고 모평균에 추정하기 전에 요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문제를 풀게요. 추정 가기 전에 문제 6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597번. 음료수 좀 잠깐만 커피 좀 한 잔 마실게요. 아, 자, 정규분포가 10,2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제곱의 평균의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시오. 말 되게 어렵다.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시오. 분산으로 가야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는 건데 표본 평균의 평균을 제곱해서 빼는 건데 우리 이거 가지고 공식대로 해주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루트 2분의 2가 돼서 루트 2가 됩니다. 즉 루트 2의 제곱이 되겠죠. 분산은 2가 되고 얘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평균이 10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100이에요. 그럼 얘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601번. 자, x에 대한 확률 분포가 나와 있죠. 1, 2, 3, 4분의 1, 4분의 1이면 여기 2분의 1 나와야 되죠. 4분의 2라고 할게요. 자, 이걸 가지고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라는데 이거는 그냥 모평균의 평균, 모평균과 똑같고 얘는 4분의 vx다라고 생각해서 2x랑 vx 구하는 문제예요. 이거 갖다가 평균 분산은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쟤도 똑같아. 11, 22, 3, 22, 33, 7개의 공이 있는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이미 추출해서 얻어낸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얘는 그냥 모평균을 구하면 되고요. 얘는 4분의 vx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x라는 거는 한 개의 공만 꺼냈을 때 나와 있는 걸 가지고 x라고 하는 n이 1일 때가 x야. 그냥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표본 평균을 내는 게 아니잖아. 그치?
공이 7개니까 7분의 2, 7분의 3, 7분의 2입니다. 그럼 우린 요걸 바탕으로 평균과 분산을 구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의 값을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너네들이 막 4번을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뭐야 7이면 7의 4승이냐 뭐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풀이가. 자 607번 어느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이 65, 표준 편차가 5래요. 이거는 그 학교 학생들 전교생을 대상으로 준 거기 때문에 모집단의 분포입니다. 근데 25명을 추출해서 그 몸무게의 평균이 25명을 추출해서 몸무게의 평균을 냈으면 그 몸무게는 몸무게의 평균은 표본의 평균이겠죠. x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x바를 표준화하려면 x바에 대한 분포가 있어야 돼요. 평균은 똑같은데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기 때문에 1로 바뀌네요. 루트 25분의 5니까 표준화는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는 거죠. 간단하게 갈게요. 이렇게 표준 편차를 얘를 써야 되는 거예요. x바니까 x바를 표준화할 때는 x바의 평균을 빼주고 x바의 표준 편차를 나눠주는 거예요. 선생님 x일 때는 다르지 않았어요? 그냥 n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하는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x바라는 놈을 뺄 때는 그 변수의 평균을 빼주고 그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야. 그 변수, 해당 변수의 평균을 빼고 해당 변수의 표준 편차를 빼는 거기 때문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뀐 거지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이놈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 것뿐이야. 오케이? 알았죠? 넘어갈게요. 처음에는 원래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용어 정리, 상황 정리 이런 거 잘 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612번. 이거 문제가 몇 개나 되냐? 13개쯤 되려나? 14개? 야! 어? 아, 양이 좀 줄었구나. 다행이네요. 자, 전기분포 100, 250. n을 이미 추출해서 자, 표본 평균의 분포를 먼저 찾아볼까요? 평균은 똑같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18이에요. 그죠? 이거 전체 제곱이죠. x 바라는 표본 평균이 25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0668이래. 그림 한번 그려볼까? 표준 전기분포로 표준화할 거니까 대충 이 정도는 해줘야 여기가 0.0668이라는 게 좀 상황이 납득이 가겠지. 그럼 여기 넓이가 얼마인지가 우린 궁금해야 되는 거죠. 0.4332. 0.4332를 찍기 위해서 표를 보니까 1.5로 써있네요. 1.5. 즉, 이 값은 표준화를 해서 평균 빼고 저 자식의 표준 편차의 루트 n분의 18로 나눴을 때 1.5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산은 뭐 학생들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615번.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형광등의 수명은 평균이 2000시간, 표준 편차가 200시간이래. 이거는 형광등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이 없더라도 모집단의 분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100개를 이미 추출했어. 그러면은 표본 평균의 분포를 찾을 수 있겠죠. 평균은 똑같으나 표준 편차는 루트 100이니까 10으로 나눠야 돼서 20의 제곱이 됩니다. 자, x바가 k 이하일 확률이 0.08이 나와주도록 해달래. 이거 뭐 표준화는 대충 나중에 하시고 요게 0.08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0부터 기준으로 여기가 0.42가 나와야 되고 그게 1.4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쪽은 0보다 작은 쪽이잖아. 마이너스 1.4 돼야 되겠네. k에서 2000 빼주고 20으로 나눈 게 마이너스 1.4다를 가지고 k 값을 찾아주면은 해결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모평균의 추정으로 갑시다. 자, 모평균의 추정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천천히 공식 하나부터 갈게요. 절대값 z가 1.96 이하일 확률은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자면은 약간 결과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가운데가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96에서 마이너스 1.96까지 요 넓이가 되는 거예요. 요 면적. 이 면적은 계산해보면 0.95가 나옵니다. 이게 0.95의 확률로 나와요. 근데 이 z가 표본 평균을 표준한 거였다면 x바에서 m을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통해서 계산이 나왔던 거겠죠. 자, 이 절대값을 풀어주자고. 절대값이 작거나 같다로 되면은 사이값으로 풀려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 여기서 이제 절대값 풀었는데 편하게 n-x 바라고 쓸게. 뭐 상관이 없잖아. 자, 그래서 시그마를 양쪽으로 곱해주고 x바를 넘겨주면은 좁은데? 공간 너무 좁은데? 좀 작게 쓸게요. 여기 제일 중요한 공식인데?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이 성립할 확률은 0.95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네들이 외워야 될 공식은 요겁니다. 이 공식을 외워야 돼요. 그리고 요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추정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신뢰도 95%로 모평균 m을 추정한다 할 때 라고 나오게 되고, 이 0.95라는 거는 여기 1.96이라는 숫자 때문에 결정된 거예요. 넓이가 1.96부터 마이너스 1.96까지가 0.95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가지 센스 있게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 신뢰도 95%라는 거는 여기 0.95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럼 신뢰도가 바뀌면 여기 있는 1.96 숫자가 바뀝니다. 얘가 바뀌면 얘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를 통해서 찾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면적을 가지고 찾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국 요 나와 있는 네모네 이 빨간 박스 쳐놓은 게 뭐냐면 중간 과정을 좀 지어놓고 얘기를 할게요. 저게 뭐냐면 신뢰 구간이라는 거.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간 기호로 나타내자면은 꺾인 가로인 거 보이시죠? 등호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평균이란 모평균 m은 여기서 여기 사이 있을 것이다.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예요. x 바를 기준으로 얘가 봐봐. 식을 잘 봐요. 얘를 기준으로 똑같은 숫자를 빼고 더했어. 똑같은 숫자를. 그래서 똑같은 좌우로 똑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간 요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 잘 들었죠? 이 이후로 설명도 계속 중요해서 잠깐만 커피 좀 한 잔 먹고 갑시다. 잠깐만요. 뭐지? 자, 계속 진행합시다.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통계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물론 이 말을 몰라도 문제는 잘 푸실 수 있어요. 말을 몰라도 문제는 잘 푸실 수 있는데 말의 이해를 해봅시다. 추정한다라는 건데 봐봐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약간 이 추정이라는 거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보자. 이해의 과정. 한번 들어두면은 나쁘진 않을 거예요. 문제 풀 때는 이 이해를 안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풀면 풀 수 있어. 근데 기한 공부할 거 제대로 이해하고 하면 좋잖아. 한 10분, 5분에서 10분 설명할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너네 학교 중간고사 수학 2점수, 수2 점수 수의 평균을 추정할 거야. 내가 만약에
수투 점수를 추정한다고 생각해봐. 너네들 학교의 평균 점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이미 결과는 다 나왔기 때문에 모집단의 평균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추정하는 거지. 너네들의 학교는 50%의 확률로 평균 점수가 40점이다. 자, 우리 이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이것에 대한 답을 선생님 틀리셨어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봐요. 각자 자기 학교 평균 점수, 중간고사 평균 점수를 가지고 넌, 너네를 가르치고 있는 이 선생님은 50% 신뢰도 50%로 너네들은 40점이 평균일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수학2 평균. 딱 10초 공백 뒤에 설명 시작할게요. 문자 보내.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희들도 멈춰놓고 보내야 돼요. 아직 안 보냈냐? 좀 보내. 참여적으로 하자. 알았죠? 자, 보자. 이 말은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 봐봐요. 만약에 평균 점수가 진짜 모평균이 40점이야. 그럼 뭐야? 내가 40점일 확률은 50%의 확률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50%의 확률로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 내가 묻잖아. 50%의 확률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참여적으로 안 하고 대충 그냥 응 흘려 들어가 막 이러면서 너 떠들어라 이러면서 들으면 너네 하나도 못 따라온다 내용을. 진짜 참여적으로 해야 돼. 대답하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강의를 보고 있는 걸 인증도 할 겸 바로바로 문제 보내란 말이야. 궁금한 거를. 학교 시험 점수가 40점인데 내가 40점이라고 추정을 했어. 그러면 100%로 맞은 거 아니야? 100%로 맞은 거잖아. 말이 이해돼요? 좀 더 쉽게 이 시험 점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 볼까? 내가 1년간 자네 체중의 평균치를 계산할 거야. 근데 너는 약 40%의 확률로 평균 체중이 70kg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40%의 확률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할 거니? 아까 성적은 와닿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성적에 대해서 추정한다라는 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네 체중을 40%의 확률로 너는 1년 동안 평균 70kg를 유지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꽝이라고, 꽝. 더 꽝으로 만들어 볼까? 너는 40%의 확률로 170kg를 유지하고 있어. 어때? 완전 꽝이죠.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40%의 확률로서 그게 존재하겠냐고. 신뢰도 95%라는 말, 신뢰도 몇 프로라는 말은 이게 이 수치 이 수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얻어낸 신뢰 구간 범위 안에 평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야.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0%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0% 아니면 100%밖에 없는 거야. 평균이 있는 거고 내가 몰라. 나는 모르지만 존재는 하잖아. 그걸 내가 추정을 하는 거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평균 키를 내가 추정해서 190에서 210 사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럴 확률이 95%, 단 1%라도 있겠냐고. 없다고.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1%의 가능성도 없다는 게 아니야. 갑자기 뭐 그거에 맞춰서 애들이 키가 쭉쭉 커질 것도 아니잖아. 그치?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을 추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0% 아니면 100%예요. 맞았고 틀렸거나 맞췄거나. 근데 여기서 신뢰도에 대한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잘 봐봐요. 우리 여기 공식 안에 써 있는 것들을 잘 한번 살펴보자. 시그마. 요거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예요. n은 표본의 크기입니다.
1.96이라는 숫자는 신뢰도라고 생각하면 돼. 신뢰도 내가 정해놓고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어요. X바가 바로 뭐죠?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이 뭐였어? 아까 기억나죠? 뭐 10명 몸무게 재가지고 또 평균 내고 또 다음날 10명에서 평균 내고 그치? 여기 지금 4개의 낱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4개의 단어가. 4개의 단어 중에 변수가 있어. 변수. 값이 바뀔 수 있는 놈. 걔가 누굴까요? 값이 변할 수 있는 놈. 자, 걔 값이 누가 변하는지 또 문자 보내세요. 다 보내 그냥. 계속 보내. 5초 세고 시작할게요. 5, 4, 3, 2, 1. 야, 멈춰놓고 보내도 됐잖아. 좀 참여적으로 해라. 표본 평균이 바뀌죠. 얘가 할 때마다 값이 바뀌어요. 얘가 값이 바뀌는데 나머지는 일정하단 말이야. 안 바뀌는 애들이야. 근데 아까 말했지. x 바를 기준으로 같은 거리를 더하고 빼고 하는 것만큼의 구간이 잡히는 거라고. 즉, 이 x바는 내가 어쩌다가 한번 얻어낸 우연의 값이야. 우연의 결과값이란 말이야. 근데 그 값을 기준으로 더했다 뺐다 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모평균의 추정을 내가 x바를 매일 하나씩 매일 그 10명이 체중을 재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한다면 신뢰 구간이 뭐 이렇게도 나오고 뭐 이렇게도 나오고 뭐 이렇게도 나오고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오는 그림들이 패턴들이 이렇게. 근데 예를 들면 평균이 여기 평균이 있어. 진짜 평균 값은 여기 있어. 그러면은 첫 번째 구간은 평균을 포함하지 않죠. 남은 구간들은 평균을 포함합니다. 그러면은 이 신뢰도는 4개 중에 3개가 평균을 포함하니까 75%의 신뢰 구간을 가진다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퍼센테이지는 뭐냐면 다 좋은데 나는 이 X바가 어떤 값이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X바가 한 100개 정도 있다면은 100개의 X바 값이 있다면 그 중에 95개의 X바 값은 실제 평균을 포함하는 범위를 만들어 줄 건데 남은 5개 정도는 실제 평균을 만들지 못, 평균을 포함하지 않은 X바 값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느 날 내가 진짜 체중을 쟀는데, 여고 앞에서 체중 쟀는데 평균 몸무게 80으로 찍힐 수 있잖아. 완전 그거는 우리가 극단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수치들 안,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평균 내버리면, 추정해버리면, 거기에는 뭐 평균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퍼센테이지가 신뢰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맞을 확률이 얼마다가 아니라 말인지 알겠죠? 이 구간 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그거지, 그치? 다만 x바 값이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분명성을 감안해서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식을 먼저 써봅시다. 신뢰 구간 x 바를 기준으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 바를 기준으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게 신뢰 구간이고 이 구간의 길이를 신뢰 구간 길이라고 해요. 뒤에서 앞에 걸 빼면은 그 길이가 나오겠지.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 두 가지가 공식입니다. 반드시 외우시고 이제 이거를 적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도 보여줄게요. 뭐 설명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그 개념만 알았으면 좋겠어. 평균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내가 꺼낸 x 바값 때문에 여기에 평균이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신뢰도 95%라면은 x 바값이 한 100개 존재하면은 95개 x 바값 안에서는 평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믿을만 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95%로 평균 추정할 건데 여고 학생들의 체중을 x 바값이 80kg가 나왔어. 건장한 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럼 내가 그거 갖다가 평균 추정하면 되겠냐고. 아,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인데 해서 안 하면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고생을 하셨으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냥 요것만 알아도 그냥 풀려요. 아까 설명 다 몰라도. 근데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설명 아무것도 몰랐어. 나는 진짜 이게 평균을 잘 맞출 확률이 95%고 5%로 평균을 못 맞출 수도 있다. 이런 식인 줄 알았거든. 근데 저걸로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한 번 딱 접했는데 못 풀겠더라고.
나중에 혹시 책에 나오면은 얘기를 해줄게요. 꽤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신뢰도를 건드리는 게. 자, 619번부터 갑시다. 어느 양장에서 키는 닭의 무게는 모집단이에요. 평균 EM 표준 편차가 0.2. 근데 400마리를 이미 추출해서 잘 봐. 400마리를 조사해서 평균을 냈더니 무게가 3.5래.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 400, 다음에 400마리 또 조사했을 때 3.5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다음에 또 조사했을 때 3.5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신뢰 구간을 95%로 조사해 보래. 자, 95% 조사하라고 했죠. 95%. 저기 단 하면서 써 있어요. 절대값 Z가 1.96. 이게 0.95다라고. 1.96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여기 편하게 숫자로 제시해 준 거고, 95%를 추정하라는데 0.95에 대해서 여기가 1.96으로 써 있네. 그럼 난 1.96으로 쓰면 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공식이 요거였죠. 여기다 그냥 대입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0.99인데 여기가 숫자가 가끔 계산하기 편하라고 2로 줄 때도 있어. 그럼 여기를 2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긴 1.95로 1.96 줬으니까 우린 1.96으로 쓰면 되고, x바라는 평균 무게는 3.5kg가 되는 거고, n은 400이고, 시그마는 0.2죠. 그냥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대입하면.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띠로리 여기도 그냥 웃자고 넘어가는 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0.2가 뭐야? 0.2 모표준 편차란 말이에요. 모표준 편차. 얘를 안다는 거는 모 분산을 안다는 거죠. 0.04. 그치? 제곱이잖아, 제곱. 분산을 안다는 거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뺐다는 거야. 그치? 이 새끼 뭐야 이거? 모평균을 알았으니까 분산도 계산했을 텐데 나보고 추정하라는 거잖아. 그치? 장난치. 이런 문제 구성이 이래요. 말도 안 되지. 너 같으면 모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데 모평균 추정하라고 하겠냐고. 상황을 이해해보자. 모표준 편차를 알려면 얘를 알아야 돼요. 평균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추정하라고 하겠어요? 이 상황이 이해돼? 모표준 편차를 알려면 모평균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야, 나 미안해. 모표준 편차는 구했는데 모평균을 못 구해서 너한테 좀 추정해달라고 부탁 좀 할게 하고 나한테 부탁할까? 이 김치 싸다고 맞을 일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런 건. 뭔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문제는 그렇게 푸시면 되고 계속 이거와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거예요. 623번. 자, 어느 논에서 벼 이삭 나달의 개수는 평균이 m개. 표준 편차 안 좋네요. 그치? 자, 이삭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나달의 개수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00개. 평균을 가지고 조사한 거니까 평균은 100이야. 그리고 표준 편차가 20이었대. 표본의 평균은 100인데 표본의 표준 편차는 내가 앞서서 S라고 쓴다고 얘기했어요. 표본 표준 편차가 20이었다. 나달의 개수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근데 95% 신뢰 구간인데 절대값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라고 써있죠. 자, 봐봐. 공식. 이게 공식이야. 선생님 여기다 100 쓰면 되겠네요. 그치? 선생님 아까 0.95 앞에 1.96 안 써있고 얘 있어 있으니까 얘는 2라고 쓰면 2라고 바꾸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좋아요. n이 100이네. n 100 쓰면 되겠네요, 선생님. 좋아요. 선생님 시그마가 없는데요. 어디를 봐도 시그마는 없어. 100개를 추출하여 얻은 나달 개수의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 20이야. 그치? 표본을 조사해서 얻은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20이야. 다시 100개를 끄집어서 조사했을 때 또 100이 나올까? 또 20이 나올까? 어때요? 아니죠. 아니야. 근데 앞선 문제에서 내가 깠잖아. 아니, 얘를 알고 있으면 얘를 알 텐데 왜 추정을 해?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그랬어. 앞선 문제는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실제 추정은 지금 것 같아요. 난 목표준 편차를 몰라. 여기다가 써야 되는 게
모표준 편차야 시그마. 근데 시그마를 몰라서 뭘 갖다 쓰냐면 그냥 여기 있는 표준 편차를 갖다 써버립니다. 얘를 그냥 20이라고 해요. 그럼 뭐야? S랑 시그마랑 같다고 생각하고 푸는 겁니다. 같을까? 물어볼게 내가 너네한테. 같아요? 여기 또 문자 보내볼래? 정말 이 화나는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답장을 보내줄래요? 안 같아요. 같을 수도 있어. 같을 확률이 높을까? 안 같을 확률이 높을까?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 거야, 그치? 안 같을 확률이 더 높은데 이걸 갖다 쓰겠대. 왜? 못 구하는데 뭐라도 쓰긴 해야 되잖아. 이해돼요? 선생님은 이 통계를 가르치면서 항상 통계라는 걸 가르치면서 좀 양심 가책을 느끼는데 통계라는 건 결국 통계 이꼴 사기야. 너네들은 사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통계치를 너무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통계는 사기입니다. 자, 계산은 알아서 넣고 하시면 돼요. 다 공식에 써놨기 때문에 영상 돌려가서 그 화살표대로 그냥 칸 채우시면 됩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너희들이 서울대 수시 썼어. 너네들 지금 현재 내신으로 서울대 수시 썼어. 경쟁률이 100대 1이라고 치자. 그럼 너희들이 붙을 확률이 100분의 1일까요? 이런 게 통계잖아, 통계. 너희들이 붙을 확률은 0이죠, 0. 왜? 100명 중에 한 명이 붙는데 모든 애들에게 100분의 1의 확률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이미 수시 서류를 낸 순간부터 정해져 있는 거라고. 서류를 낸 순간부터 정해져 있는 거야. 내가 이 학교 경쟁률이 3대 1이니까 내가 붙을 확률이 3분의 1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멍청한 거라고. 사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알겠죠? 내년이면 너희들이 수시를 쓰고 입시를 할 거야. 그때 경쟁률이라는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말길 바랍니다. 경쟁률은 눈으로 보였고 희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지 실상은 지금 수능이 끝났으니까 고3 선배들은 최종 수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지. 근데 이미 수능 시험지 답안지는 다 넘어갔고 내가 최저로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발표가 늦어질 뿐 다 나와 있는 거란 말이야. 다 이미 결정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결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근데 아직 이 학기 붙을 확률이 50%가 있네? 그런 거 없어요. 네가 최저를 맞췄으면은 100% 최저를 맞췄고 모든 조건이 우수하고 10명 뽑는 학과에 100명이 지원했는데 네 서류 점수가 10등 아니다. 그럼 넌 합격이겠지. 근데 네 서류 점수가 90등 바뀌면은 10등 바뀌면은 내가 최저를 맞췄어도 붙을 확률은 빵인 거야. 그리고 내가 10등 아닌데 최저를 못 맞췄어도 빵인 거야. 뭔 말인지 알죠? 통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문제랑 별 상관없는데 앞으로 너네가 살면서 통계라는 걸 많이 접하게 될 텐데 통계만큼 사기치기 좋은 게 없어요. 수치로 막 현혹하거든. 현혹되지 말고 선생님한테 배운 이상 통계라는 걸 가지고 이성적으로 비판적으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봐야 알아, 지나봐야. 수시 썬거 다 떨어져 봐야 뭐 경쟁률이 1.5대 1이니까 내가 붙을 확률이 높네 이러고 있는데 내가 그 0.5 중에 한 명인 거지. 예. 아, 통계 무시하세요. 선생님도 마침 요 대학 오던 해 원 썼을 때 경쟁률 그런 거 안 봤어. 내가 붙을 만한 학교만 썼고 아니면 안 썼어. 그 조사를 정확하게 철저하게 했지. 몇 점대의 사람들이 어느 과를 썼는지 특히 단국 여기 지금 치과대학은 그냥 경쟁률도 안 보고 그냥 써버리고 넣으면 붙네 해가지고 썼고 서울대를 쓸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서울대 쓸 때 무슨 과를 써야 되나 선생님은 과는 중요하지 않았거든. 서울대 졸업장만 원했었기 때문에 애초에 그 당시에 그래서 음 그 그 지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분석을 해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여기 붙겠다라고 확신하고 든 거예요. 내가 붙을 확률이 얼마나 있겠다라고 든 게 아니에요. 자꾸 통계단은 여담이 길어지는데 이 여담들을 강의를 한 두 번, 세 번 보면은 여담은 여담으로 들리고 문제는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문제 풀이는 결국 별건 없구나. 자, 실내 구간 자 626번 뭐
1인당 연간 뭐 독서량 뭐 평균 M권 선생님은 1인당 독서가 1년에 0권이대 0권. 최근 옛날에 많이 읽고 이제 끊어가지고 나중에 또 읽을 일 있겠지 뭐. N이 얼마인지 모르고 조사를 했어요. 모평균 X반은 13.2권이 나왔대. 꽤나 많이 읽는다. 내가 0으로 갉아먹고 있는데. 그래도 신뢰 구간이 12.34에서 14.06이 나왔대요. 자, 요 식과 요 식은 X바라는 13.2를 기준으로 얼마를 더하고 얼마를 빼는 겁니다. 똑같은 숫자를 더하고 빼고 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뭐 얼마를 더했냐면 0.86을 더했네. 보니까 0.86을 더했다 뺐다 한 거야. 그럼 요 안에 들어갔던 식의 구성 요소가 뭐야? 신뢰도가 99%로 추정을 했대요. 99%. 문제 보이죠? 단하고 절대값 Z가 2.5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9다. 0.99다. 그쵸? 그러니까 얘가 2.58, 1.96 대신에 2.58 쓰시고 루트 n분의 n은 얼마인지 모르죠. 시그마가 뭐야 5. 그게 0.86이 나오려면 n은 얼마 넣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n은. 자, 이런 거 계산할 때 무식하게 하지 맙시다. 이거 다 약분 되겠죠. 이거 나누면 3이야. 3. 그러니까 루트 n분의 15가 1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막 20까지만 덩어리로 한 번에 깔 수 있도록 해요. 크게 봐야 돼, 숫자를. 막 2.58분의 0.86은 나누고 일단 소수점 빼고 나눠서 129분의 뭐야 43이고 그러면 이거 나눠지나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안 이거 나눠줘요. 3 곱하면 돼. 43을 통으로 나눠야 나눠진단 말이야. 43을 통으로 나눠야 안 보인단 말이죠. 숫자를 조금 째깍째깍 나누고 있으면 크게 보셔야 돼요. 숫자를 덩어리로. 이미 2.58, 1.96 이런 숫자들은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산이 용이하게 소수가 나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통밥으로 보세요. 넘어갑시다. 자, 628번. 우리 다 함께 지금 열심히 사기를 배우는 거야. 비타민 음료 한 병의 함유량은 표준 편차가 5 마이크로그램이래. 미리그램이구나. 미안해. 5mg이래요. 이거 어떻게 알아? 사기꾼 새끼들, 그치? 400병을 이미 추출했는데 실내 구간 길이를 구하래. 실내 구간 길이는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더했다 뺐다 하는 놈 있지. 요거 곱하기 2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99%인데 여기도 이렇게 나온다. 잘 봐. 말장난. 0부터 2.58까지가 0.495래요. 이게 0.495면은 마이너스 2.58부터면은 이거 0.99거든. 그러니까 결국 2.58 쓰란 얘기야. 알았죠? 2 곱하기 2.58 루트 400분의 시그마 5 이거 계산하면 끝이에요. 알겠죠? 계산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2랑 2.58 먼저 곱하는 바보 없겠죠? 2랑 5 곱하면 10이니까 소수점만 날라가겠죠? 계산 잘 해주세요. 자, 631번. 실내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되도록이래.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여기서는 95% 1.96 쓰라네. 루트 n분의 분산이 4를 따르는데 표준편차 2죠. 얘가 2 이하가 되게 해달래. 그러면 n을 키우면 되겠지. 이거 그냥 부등식 풀면 돼요. 부등식 풀면. 넘어갈게요. 이쯤 있으면 욕할 만한 문제가 또 나오긴 하는데 그럼 그 문제 가서 욕을 합시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634번으로. 자동차 배터리 표준 편차가 50시간이래. 이것도 모표준 편차예요. 64개를 생산했는데 실내도 A%로 추정한 구간의 길이가 25래. 그 실내 구간 길이는 2 곱하기 A%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될지 몰라요. 루트 n분의 시그마 50. 그게 25래. 나누면 2고, 그치? 이 나누면 여기 2 나와야 돼. 여기 2 써야 된단 말이야. 여기 2는 무슨 의미냐? 절대값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바로 신뢰도라는 거죠. 표에 나와 있는 거대로 2를 찍으면은 0.48이 나와서 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0.96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0.96이 나오니까 96% 신뢰 구간으로 추정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637번. 이제 두 문제 남았네. 1시간 넘겨버렸네. 아깝다. 너무 좀 열변을 토했어. 통계 강의가 다 재미없는데 선생님 이거 마지막 강의 할 때 좀 재밌거든. 너희들한테 통계가 얼마나 사기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너희들을 계몽해줄 수 있는 유일한 단원이라고 생각해. 표준 편차가 5인 정균포를 따른대.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m을 추정하는 99%를 추정하는데 3 쓰라네. 3 그지?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라는 건 절대값이에요. 1 이하가 되도록 해달래. 잘 봐요. 잘 봐. 우리가 알고 있는 표본 평균의 공식을 쓰자면은 여기 1.9, 여기 3 쓸게. 3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원래 이 공식은 요거에 실내 구간이라는 건 여기서 요런 꼴이 나오게끔 식을 변경을 해볼 겁니다. x바를 다 빼버려. 그러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마이너스 x바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버려. 그러면은 m 마이너스 x바는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공식으로 올 수 있어요. 요거는 공식으로 온 거기 때문에 100%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근데 자, 1번, 2번, 3번. 1번이 2번보다 작거나 같아요. 100%. 근데 1번이 3번보다 작거나 같고 싶대. 그러면은 2번과 3번 중에 누가 커야 될까? 1번이 2번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아. 근데 1번이 3번보다 작거나 같고 싶으면 2번과 3번 중에 커야 되는 놈은 누군가? 누가 커야 이게 100% 성립할까? 그게 바로 2번이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등식이 1번이 2번보다 작거나 같은데 2번이 3번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번은 3번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100%가 되는 거지. 이러한 이유로 부등식이 이겁니다. 요거 풀면 돼요. 요거 풀면. 이러면 루트에 넘어가서 n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부등식 방향 잘못 잡으면은 n의 최대 구하는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문제가 달라진다고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같은 공식 갖다 쭉쭉쭉 푸는데 내가 말했잖아. 통계는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의 해석상 이런 것만 좀 잘 들어가시면은 공식은 정말 간단하잖아요. 굉장히 없는 거죠. 이 정도면. 옛날에 순열 막 이런 거 하던 거 생각하면은 되게 공식 없고 깔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갑시다. 639번. 자, 실내 구간에 대해서 옳은 거를 고르라는데 실내 구간은 2 곱하기 실내 구간 길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일단 1.96으로 쓸게. 원래 여긴 1.96으로 박을 필요는 없어요. 기억부터 볼까요? 잠깐만. 이렇게 하자. 어차피 저거 많이 지워야 될 것 같은데. 기억. 신뢰도를 낮추면서 신뢰도 낮춰. 표본의 크기를 키워. 그러면 길이가 짧아지니. 자,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건 이게 작아진다는 얘기고, n을 키우겠다는 건 분모가 커지니까 분수도 작아져. 작아지는 거 둘을 곱했으니까 L은 작아지겠지. 맞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L은 작아질 거란 말이야. 작아지고 작아지는 거끼리 곱했으면 당연히 작아지겠죠. 자, 다음. 자, 신뢰도 낮추고 표본의 크기를 낮추면은 신뢰 구간은 길어지는가? 신뢰도를 낮추고 표본의 키를 작게 하면은 분모가 작아져서 분수는 커져요. 작아지는 거랑 커지는 걸 곱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일입니다. 알겠죠? 모르는 일이에요. 자, 마지막. 신뢰도가 일정. 신뢰도 안 변해. 픽스했어.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할수록 신뢰 구간이 작아지냐?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분수가 커져요. 그러면 곱하는 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L이 커지겠지. 얘도 틀렸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괜히 좀 약간 열성 띈 토론을 했는데 이 책의 마지막 강의이기도 하고 그냥 솔직히 여기 중간에
계속 강조하지만 공식만 알아도 푼다 그랬어. 공식만 알고 약간의 이해만 하면 풀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근데 기왕 할 거, 기왕 한번 너희들한테 스쳐 지나갈 과목이라면 이 정도 내용까지도 숙지를 해주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열변을 토했으니까 우리 항상 가슴속 한가운데 통계는 사기다라는 거를 항상 새기고 열심히 숙지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강의니까 잘 따라와서 고생했고 시험까지 마무리 한번 잘 해봅시다. 다음 강의는 없겠구나, 그치? 다음 책에서 만나야 되겠네. 다음 책에서 봅시다. 바이바이.